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우선 힘든 시장, 네, 오늘도 보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멘트가 오늘 하루 네, 매매 잘 하셨습니까? 땡 잘 하셨습니까? 였는데 뭐 오늘 뭐 시장 어제보다 더 하락의 이 각도가 오후장에 굉장히 더 날카롭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힘든 하루가 연속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제 그리고 오늘 연 이틀 시장의 하락폭이 매우 힘들었고요. 매우 공포스러운 하락장이 연 이틀 연속이 되고 있는데 뭐 또 시장에서는 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신용 반대매매 대상 계좌가 11배 증가를 했다. 또 어느 쪽에서는 650% 늘어났다 등등 이 빚의 이 뚝이 무너지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패닉셀 구간에서는 바닥을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뭐 강한 종목군들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전부 다 차트를 붕괴시키고 이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좋은 말씀 드리고 싶고 뭔가 희망과 이런 거를 전달 드리고 싶지만은 이미 그 구간을 넘어버리고 어려운 시장의 그 하락의 클라이막스로 아마 진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사실 오늘 오전에 시장이 약간의 하락을 보였을 구간에서는 사실 이 정도쯤은 왜냐 오전에 CFD 반대매매 물량을 잡아먹고 지수를 올려만 준다면은 그거는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그렇게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오후장 여전히 환율이 높은 구간에 위치하면서 현물은 전혀 매수하지 않고 선물만 매수하는 이 이상 야리꾸리하게 외국인들의 행동 패턴이 너무나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참 마음에 안 들었고 오늘도 여전히 기분 나쁜 시장이 연속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시장을 보고 있는 매일이 썩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사실 과거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오전장만 딱 매매하고 딱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뭐 등산을 갔다 온다든지 시장에 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혹은 여행을 가버린다든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보기 싫은 시장이고 이럴 때는 또 계좌를 까보기 싫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계속 보고 있으려니까 아주 시장이 참 죽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치만 이런 하락장에서 생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2020년 3월달이죠. 너무나 그때는 갑작스럽게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고점으로 따지면 지수가 마이너스 40%가 넘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렇게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저도 뭐 계좌에 뭐 100% 비중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처음에 뭐 한 10에서 15% 정도가 물려있던 종목이 마이너스 60% 언저리까지 내려가서 물을 좀 타고 하다 보니 비중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런 종목군들이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 있는 상태인데도 끝자락에서는 마이너스 20, 30%까지 계좌에 찍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안 했지만 굉장히 공포에 휩싸였었고요. 뭐 그때 다행히 뭐 그럴 때 이제 원래 이렇게 강한 급락이 떨어질 때는 신용이나 미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상승할 때 올라갈 때 불타기용으로 신용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하락할 때 신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0, 30%대 반대 매매가 없었지만은 그 당시 보면 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15%가 떨어지는 날에 거의 대부분 반대 매매를 그날 다 맞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뭐 단기간에 그때는 워낙 시장의 급락이 너무나 빠르고 급격했기 때문에 단기에 V자 반등도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이 공매도 금지를 조치를 바로 했었고 달러 수합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바로 진행이 됐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 파월의 풋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작용했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뭐 아예 하늘에서 살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마이 포켓을 해버렸죠. 말 그대로 개인의 주머니에 돈을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V자 반등이 일어났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반대로 그러한 연준의 이 양적 완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긴축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V자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중간에 올라가면서 또 밀렸다가 또 올라가면서 밀렸다 하는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2008년도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코로나 이전의 장세까지의 흐름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원래 연준은 그 당시에 양적 긴축을 했어야 하는 시점이었었고요. 그때 금리를 인상하면서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모든 정책을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리면서 다시 돈을 푼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원래 그 당시에 했어야 될 일들이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08년도 시장이 급락하고 그 구간에서 어찌됐든 한 중간 정도 언저리까지 반등을 하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참 어렵고도 쉽지 않은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표현해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렸고요. 자, 전세계 증시 하락률 러시아 다음 2위. 정말 코스닥 많이 하락했고 환율 1,300원 돌파 후 신용 반대 매매 주의보가 켜진 시장 속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투매 진행 시 또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결국 올라갈 것이나 쉽지 않은 구간만은 확실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 즉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내 레버리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에 레버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반등할 때 그때 레버리지를 쓰는 전략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쓴다면 절대 떨어지는 칼날에 레버리지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짜증스럽죠. 오전에 이 빠지는 폭은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시까지 뭐가 나오냐 CFD 반대 매매가 출회되는 시간이 10시까지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반대 매매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깨지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다가 또 던지고 끌어올렸다가 던지고 장 막판에 정확히 3시 이후부터 한 7, 800억을 쓸어 담으면서 일단은 저가 매수를 좀 하는데 어제도 비슷한 양상을 좀 보였었죠. 오늘도 그렇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던지고 이런 외국인의 교란 행태가 더 시장을 어렵고 답답하게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락 종목수만 보더라도 어제도 많았는데 오늘은 더 많아졌고요. 굉장히 많은 하락 종목수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양시장 합쳐서 150개, 160개 종목분이 상승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역대급의 하락이 나왔고 여전히 환율은 1,300원 위에 놓여져 있는데요. 통상 지금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면 이 역외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환율에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왜 도대체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뭘 보았길래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을 완전 떠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히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내용들은 이따가 몇 자 적어봤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국내 증시 장 마감 이후 미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2%까지 급락했다가 파월 상원 연설에서 발언 직후 지수가 수직 급등하고 또 하락하고 미 증시도 정말 널뛰기 하는 모습이 연속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낙폭을 축소하고 마감이 되었었는데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초반 10시까지의 하락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CFD 반대 매매 출에 물량 소화하고 가능가 하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CFD 계좌 반대 매매가 10시에 보통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변칙적으로 오늘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의 시장은 너무나도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대만도 빠졌는데 대만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펄펄 날고, 나스닥 선물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져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반대 매매의 원인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마이너스 4%,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공포 심리가 지속 확대되고, 언론에서 반대 매매 계좌가 늘어난다 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이 부채, 이 빚의 뚝이 무너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굉장히 어안이 좀 봉봉했던 느낌도 많고, 지금은 냄비 속 개구리 같은 기분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급락이라면 순간의 공포에 내 던져버리며 쓸려가고, 그로 인한 호가 공백이 모든 종목에 발생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급격한 반등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투매에 새로운 신용 매수, 새로운 뭐 미수 뭐 등등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다소 꼬이고 또 꼬이고 있는 듯한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뭐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뭔가 청산을 요구하는 이 시장 메이저들의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보입니다. 그를 떠나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지속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연준의 긴축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한은도 금리 역전 현상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한국의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레버리지 상태를 모르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이 부채에 따른 레버리지의 단기 뚝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만 더 강하게 하락시킨 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 오늘 기준에서 19조 7천억이라는 이 신용 잔고가 존재를 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코스닥의 신용이 9조 7천억, 코스피의 신용이 9조 8천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코스닥이 1,700억이 빠져나갔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코스피의 기준에서 1,500억이 빠져나갔는데요. 코스피의 1,500억과 코스닥의 1,700억은 엄청난 크기가 있습니다. 두 시장의 시가총액 차이가 이렇게 큰 상태에서 코스닥이 엄청난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뭐 고작해야 500억, 500조도 안 되죠. 300 몇 조 되나요? 300조 되나? 아무튼 그 정도 시총이 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용이 코스피와 맞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더 어렵고 더 많은 지금 반대 매매가 터져서 코스닥이 더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힘든 장이 연속되고 있고, 또한 순간순간이 결단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장이지만, 분명 이 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저도 반대 매매도 마저 봤고요. 반대 매매 맞고 남은 물량이 나중에 크게 올라서 또 간신히 깡통 안 차고 잘 생존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절대 레버리지 과하게 쓰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 코로나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지만은, 그 공포의 클라이막스 이겨내면 그 구간도 어느 순간에 시원하게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공포에 우리가 쓸어내려가지 않게 내가 정말로 그런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정말로 급락을 하고 패닉셀이 나왔을 때는 이제는 투자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저도 매일매일 수많은 단기 매매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날마다 녹여내기 바쁜데,
뭐 단기 매매로 벌어서 뭐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거 손절하기 바쁘고 또 손절하고 그런 과정을 그냥 지금 올해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올해 내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곧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참 잡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반등 나올 때 반등 시는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순식간에 시작되고 잡지도 못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좋은 종목군들 공포 때 정말로 공포에 살이 떨릴 정도로 무서울 때 그냥 잡아낼 수 있는 네, 강당과 깡을 길러서 종목군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장 보도록 하죠. 뭐 오늘 지수 보면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 삼부토건 저는 이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서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네, 다른 직원 다 급락하고 있는데 혼자 그리고 유라시아 저는 그런 단체도 사실 알지도 못하는 곳과 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는데 일단 네, 시간에 하한가를 좀 들어왔죠. 요새 뭐 시장의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뭐 칩매트릭스 상한가 들어왔다 시간에 하한가 오늘 마이너스 뭐 26%또 시간에 하한가 이런 정말 시장 공포스러운 시장이 연속되는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뭐 지수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부 시장을 방어했지만은 그간 시장을 지켜주었던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강남 땅이 하락을 했다. 즉 전체 시장이 지금 안전시대가 아닌 것이다 라는 게 오늘로서 입증이 나왔고요. 2차 전지까지 투매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투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 본격적인 투매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애들 어떻게 반등을 하는지 혹은 여기서 더 빠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서 믿고 의지했던 섹터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다른 섹터보다 훨씬 임팩트가 크겠죠. 그 외 수많은 뭐 게임주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딱히 코멘트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외에 어제는 곡물 몇 개 종목이 올랐는데 오늘 에너지 관련 섹터가 좀 대거 올랐는데요. 독일에서 이 천연가스 관련된 비상사태 2단계를 격상하고 선포했다라는 비상정부 단계 상향을 했다라는 이슈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해치 종목군들 보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이 구리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리 이 미스터 쿠퍼라고 하죠. 구리는 경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하락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신용 관련해서 한번 봐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고 이 가운데 절반은 코스닥이라는 게 참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속도로 빠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훅 밀려 내려오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잔고 바닥, 주가 바닥이 되려면은 상당폭 굉장히 많이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서도 신용이 15조까지 올라왔다가 하락의 클라이막스 14조 때였죠. 클라이막스 때는 6조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났죠. 고가 25조기 때문에 사실 반토막이라고 하면 신용이 13조를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신용이 빠져버리면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용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신용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구간, 즉 신용 바닥이 주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보면 분명 과매도권이고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 RSI 지표 또한 굉장히 공포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각각의 파동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파동 때만큼은 내려온 거는 맞죠. 근데 이 당시에
하락폭을 보면 지수가 13% 빠졌고요. 이때도 지수가 13%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걸로만 판단을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급격한 하락에서 지수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시점을 차라리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보통 20-30%는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본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엔벨로프라는 거는 21선과 이 이격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쓰는 거는 엔벨로프 15와 20을 쓰고 있습니다. 21 이평선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빠졌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5% 구간까지 빠져내려온 거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 20%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투매가 일어났을 때 20일 평균과의 주가의 이격 범위가 지금 20%대까지 넘어간다라는 소리인데, 이 당시 코로나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걸 깨고 내려오면서 거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언저리까지는 다 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패닉셀은 의미가 없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잡아서 내가 반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반격을 할 때 내 모든 걸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적정 수준에서 하면서 이 손실을 한 번에 복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복구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시장을 복귀하면서 시장을 정리하고 어떻게 다시 다음번에는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바닥은 언저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죠. 자, 종목군들 보죠. 종목군들, 코스피 우량주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땅히 사고 싶은 종목군들이 많이 없어서,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55,000원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무려 340조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장기 추세 대 안에서 어찌됐든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주고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엔벨로프 라인까지 떨어진 기업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유니텍이라든지 더 떨어지면은 그런 임의의 구간까지 다 내려오는데, 지금 내려오는 종목군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설정을 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관점에서는 저는 안 볼 것 같고요. 뭐 로봇 관련된 좋은 기업들 하나, 뭐 IT 반도체 하나, 뭐 그 다음에 해운 쪽에서 좀 괜찮아 보였던 실적주, 뭐 태훈로직스라든지 종목군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을 많이 좀 선별을 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뭐 별다른 악재는 없었죠. 별다른 악재는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이 쌍봉 구간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 뚜기에도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 뭐 아침에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이평선이 깨졌다, 그것도 거래량을 실리면서 깨졌다, 그럼 올라가면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는 기준을 에코프로 BM을 잡고요. 에코프로 BM이 깨진다면 여전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시장을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다시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LNF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이평선을 또 건들려고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갭으로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인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아마 투매를 동참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좀 봐볼 생각이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도 정말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통상 레버리지가 이런 엔벨로프 구간 건들면은 반등을 하는데, 지금의 하락은 코로나 때 하락과 그 다음에 이 당시의 하락과 거의 흡사한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일 이평과의 이격도 엄청나게 벌어진 상태에서 레버리지가 지금 밀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레버리지도 거즘 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급락이 떨어지면 이 하락폭이
이 친구도 마이너스 한 번에 2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 아래권까지 열어놓고 한번 이제부터는 볼 생각이에요. 최근에 저도 레버리지 인버스 위주로 계속 끊임없이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레버리지 쪽에서 매매는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마이너스 2% 급락을 했을 때 밑에서 좀 받아서, 이거 좀 잘 안 보이네. 밑에서 받아서 하고, 오후에 들어간 거는 오전에 수익 낸 거를 상당 부분 좀 까먹고 손절을 하고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인데요. 사실 이때 구간에 있었던 물량에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해서 저는 이날이 고점일 줄 알았습니다. 어제가 이런 인버스의 고점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전량 매도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장 막판에 에코프로 BM 투매가 떨어질 때 그냥 하단으로 쭈르륵 걸어놓고 분할 매수를 쭉 하다가 시간 외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는 시간 외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양쪽 레버리지 다 포지션 없이 일단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신기계가 어제 시간에 좀 좋아서 시가를 돌파하고 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냥 한신기계 바로 매도를 좀 하고 좀 말았고요. 노터스는 뭐 지속 매매를 하는데 오늘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 노터스는 매매를 하지 않고 관심 종목에서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하이디비라는 종목 매매를 했다라고 했죠. 일본 기준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강한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올라오면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을 터뜨렸는데, 이 종목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 개별적인 모멘텀이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4에 IC 칩을 독점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밀렸을 때 잡으려고 했는데 이 아래 구간에서 걸어놔서 매매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는 좀 못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원전주에서는 오르비텍과 이 G2파워가 강했는데, 사실 시가 베팅을 했다면 G2파워를 했어야 되고 가장 강했던 거는 오르비텍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분봉의 차트는 분명히 상한가를 가고자 하는 분봉의 흐름이었습니다. 1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수렴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때 상한가에다가 일단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들어갔던 거는 장중에 두산중공업이 매우 강했죠. 그래서 좀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약한 흐름이라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매매한 종목분들이 좀 시답지 않는 종목분들이 좀 많았는데, 기존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화 인터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있는데 그 전에는 매매는 좀 하지 않았고요. 이때 상한가를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슈가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가는 필름, 그리고 꺾어질 수 있는 거를 눈에 인식할 수 있는 필름을 개발했다라는 이슈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사실 오늘 애플의 이 팀쿡이 이 스마트 글라스 AR 헤드셋에 대한 이슈를 좀 만들었는데, 그런 이슈가 일단은 시장에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터트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이제부터 좀 매우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료가 나쁘지 않고 뉴스 기사를 읽어보시면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해서 내년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때 왜 애플이 나왔다? 근데 시장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체크를 해 놓고 보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시장에서 재밌는 종목분들이 좀 많았어요. 고려 신용 종목, 주말에 사실 네이버에 불황 때 잘 되는 기업 해가지고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 거의 장중에 상한가까지 좀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꼭대기에서 들어가서 상한가 갈 줄 알고 이 자리에서 돌파를 친 거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돌파, 즉 관성 매매를 좀 했는데요. 뭐 상한가에 못 가서 그냥 뭐 매매했고 별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사실 돌파를 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서 뭐 볼 수 있는 겨를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한 퓨어셀 지난번에 신규 상장 했을 때 이런 시가를 회복하고 올라올 때 눌림으로 매매했었고, 오늘 급락을 한 이후에 어제의 이 종가를 회복하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죠. 어제의 종가를 회복하는 구간에서 그냥 빠르게 눌림 매매를 하고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네요. 많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 제가 이제 매매했던 거를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많은 종목을 보고 어떤 종목을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서 뭐 하나하나 종목군들을 다 열거하면서 어떤 종목군들을 어떻게 어떤 가격에 뭐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라는 거를 말을 하기도 참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아주 좋은 종목군들 정말로 박앤세일 하듯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알짜 기업들도 엄청 시장에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시장 클라이막스 속에서 함께 좋은 종목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거는 참 좋은 기회일 것 같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라이브 방송을 안 했었는데 조만간 시간을 내서 한번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